보세요. 자연현상. 현상을 수학적으로 자연현상의 수학적 원리. 자,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게 원리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라고? F. F가 뭐예요? 폴스입니다. 그죠? 폴스. 자, F는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물체는? M. G. A예요. A. F는 MA. F는 MA. 힘을 가하면, 자, 이거 원인이라 그랬어.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어떻게 한다? 가속 운동한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운동 상태 변화. 자, 힘을 가하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 뉴턴 3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3법칙. 자, 물리의 가장 기본은 뉴턴이죠. 뉴턴이 만들었으니까. 자, 얘가 만들어진 가장 기본 법칙. 자, 1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 관성의 의미가 뭐예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하려는 성질. 자, 얘를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은 뭐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질량의 비례. 질량. M의 비례. 자, 질량이 크면 뭐야? 운동 상태가 더 유지가 잘 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두 번째. 이 법칙이 뭐예요?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자, 가속도의 이 법칙이 이거예요. 그죠? 이 법칙. 힘을 가하면 물체는 가속 운동한다. F는 MA. 힘을 가하면 가속 운동해. 여기서 F는 어떤 F야? 힘인데 어떤 힘이야? 중력. 아니야, 힘인데 어떤 힘이야? 가속. 힘인데 어떤 힘이야? 미는 힘.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힘, 그러면 어떤 힘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해? 중력. 중력이 있는데 왜 밑으로 안 떨어져? 받쳐주는 힘, 수직 항력이 있어요. 맞다. 결국 물체는 뭐야? 작용하는 힘의 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F는 M에서 F는 R자 힘이라고 해. R자 힘. 다른 말로 뭐다? 합력.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 얘를 수학적으로 시그마 F. 시그마 F. 시그마 F. 자, R자 힘이 자, 물체를 가속 운동시킨다는 거죠. 가속도의 법칙. 자, 마지막 3법칙이 뭐야? 작용 반작용.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은 어떤 의미를 가져?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한다. 반대 방향으로. 자, 두 물체가 서로 힘을 가하면 다시 반대로 힘을 받는다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힘을 가하면 자, 선생님이 머리를 때린 게 아니라 머리도 선생님의 손을 때렸다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뉴턴의 3법칙은 외워 놓고, 그죠? 가장 기본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되죠?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자. 자, 이거는 법칙이야.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알아내는 거지, 그지?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내가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공기전을 유지할 때, 자, 어떤 물체를 수평방에 던지면, 자, 수평방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자, 수평방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수평방에 던지면 뭐 깨지는 거 있나? 없죠.
자, 볼게요. 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자,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포물선을 떨어집니다. 포물선. 자, 그래서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포물선 운동. 왜 포물선 운동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물리는 실제의 현상을 분석하는 거니까 실제 한 번씩 해보면 돼요. 한 번씩. 자, 실제 현상. 자, 그럼 볼게. 수평 방향으로.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해요? 안 작용해요? 안 작용하죠.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관성 상태야.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그죠? 오케이. 등속 직선 운동. 자, 1초당 이동 거리가 똑같아요. 자, 연직 방향.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걸 자율학화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평 방향 운동하는데 이걸 계산하려고 그래. 수평 방향 운동식이 뭐야? S가 뭐야? S가 뭐야? 자, 그래요. 아니에요? 자, 그래요. 맞아요. 아니. 자, S가 뭐야? 거리. 지금 알았어요? 네. 자, 큰일 났네. 자,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되겠네. 자, S는 이동 거리예요. S는 이동 거리야. 자, F는 MA, F는 힘이고, M은 질량은 A고 가속도야. S는 거리야.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다 알고 왔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럼 다 설명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동 거리는 등속 운동일 때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S는 V T로 구해요. 자, V가 뭐죠? 속력, 빠르기입니다. 속력. 수평 방향의 속력이야. T는 시간이죠. 자, 시간은 항상 초 단위예요. 자, 거리는 항상 미터 단위예요. 물리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은 S는 VT 끝입니다. 자, 10m/s로 던졌어요. 자, 얘가 이렇게 했는데 5초 동안 가서 낙하했어요. 그러면 수평 방향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예요? 50m인 거죠. 10m/s로 5초 갔으니까 50m. 등속 운동식. 오케이. 자, 그러면 연직 방향. 연직 방향. 자,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이제 연직 방향의 속력 V는 자, V는 뭐예요? 속력. T초 후에 속력 얼마가 돼요? T초 후에. 자, 연직 방향의 속력 얼마가 돼요? 1초 뒤에 속력 얼마 돼요? 자, 다시 연직 방향으로는 자율학화 운동. 자율학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등가속도 운동이고 등가속도 가속도 값이 얼마라고? 9.8이야. 그래서 중력 가속도 상수 G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9.8m/s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뭐야? 1초당 9.8씩 변한다는 거야. 변함. 자, 이게 가속도가 9.8인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1초 뒤에 얘의 속도는 얼마야? 9.8. 그치? 1초당 9.8씩 변한다 그랬잖아. 그 2초 뒤에 얼마야? 19.6. 그쵸? 9.8의 2배잖아. 3초 뒤에 얼마야? 29.4. 그죠? 3배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T초 후에 속력은 얼마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9.8T만큼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자, V는 GT라고 쓸게요. T초 후의 속력. G는 중력 가속도 상수 9.8을 의미해. T는 초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10초 뒤에 속력 얼마라고? 98m/s라고. 오케이? 자, T초에. 자, 그 다음에 T초 동안 낙하거리. 자, 낙하거리니까 하이트, H를 쓰는 거죠. 자, 낙하거리는 얼마야? T초의 낙하거리. 낙하거리 얼마야? 자, 뭐 몇 초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떡하나. 자, 오케이. 자, 낙하거리는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자,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요. 쓰세요. 자, 일단 뭐 외우고 풀든가 아니면은 이해하고 외우든가. 그죠? 외우고 풀든가 그냥 이해하고 외우든가 뭐 상관없어요. 결국은 이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다시 포물선 운동이 내신이나 뭐 수능에도 날 거예요. 분명히 날 거예요. 자, 날 건데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수평 방향으로 알짜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은 S는 VT,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자, 연직 방향은 자율학화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낮은 속도 V는 GT야. 9.8 곱하기 걸린 시간이야. 자,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해석하는 겁니다. 수평방향, 수평방향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나왔죠, 그죠? 오케이.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연집 방향, 아래 방향. 연집 방향 뭐가 작용해? 중력만 작용해. 자, 공기저항이 있다 없다? 없어. 그죠? 중력만 작용해. 그래서 무슨 운동에?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그래서 식이 두 개야. V는 GT,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 A는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어떻게 해? 자, A는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자연학 카운터. 그죠? B는 뭐야? B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야. 자, 이렇게 포물선 운동.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보면 연직 방향의 운동은 어떻다는 거야? 완전 똑같다는 거야. 연직 방향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과 완전 똑같아요. 자, 자유낙하 운동, 중력, 등가속도 운동. 자,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그래서 속도, V는 뭐라고? V는 GT야. 계속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야. 기울기가 가속도야. 여기서 이제 가속도는 G죠. 9.8인 거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뭐예요? 민넓이가 뭐예요? 이동 거리죠, 그죠? 자, 얘를 t초라고 했을 때 민넓이를 구하려면 얘가 삼각형이니까, 자, 민넓이 이동 거리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자, t 곱하기 여기가 뭐라고? gt. t 곱하기 gt니까 g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민넓이가 이동 거리라서. 그래서 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수평 방향 던진 물체 운동을 볼게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등속 직선 운동, 속도야. 자, 그래서 민넓이, 속도 시간 그래프의 민넓이와 이동 거리 S야. 자, S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한개 민넓이잖아. 그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연직 방향. 자, 중력, 등가속도 운동이야.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그쵸?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자, 근데 얘가 중력 가속도가 되지. 9.8. 그죠? 자, 민넓이는 뭐라고? 낙하거리. 낙하거리는 t초 후에, 자,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gt가 돼서 2분의 1 gt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예. 자, 수평방향 던진 물체는 연직방향 자유낙하, 수평방향 등속 운동에서 포물선 운동이 되는 것이다. 자유낙하는 물체와 수평방향 날아가는 물체의 운동을 비교해 보자. 자, 여기에 이제 축으로, 얘를 축으로 이렇게 놓고, 자, 얘를 자를 옆으로 땅 치면 어떻게 돼? 자, 얘가 옆으로 이렇게 밀리는 순간 얘는 자유낙하 운동하지. 그죠? 그거예요. 얘는 포물선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을 동시에 일으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분석해 보자.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 자유낙하 운동하면, 자, 0에서 0.1초 동안, 0에서 0.1초. 자, V는 GT죠. 자, 1초에 얼마 가요? 1초 뒤에 9.8이에요. 자, 0.1초 동안은 얼마 가야 돼요? 0.98m/s예요. 오케이, 0.98m/s. 자, 근데 구간 평균 속도가 0.48이야. 왜 그럴까요? 반이랑 0.1. 자, 그렇죠. 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그치? 자, 0초일 때와 0.1초일 때의 평균 속도. 자, 0일 때 0.1초요. 여기가 9.8이야. 0일 때 0이고 0.1초일 때 0.98이야. 자, 그럼 평균이 얼마라고? 이거 절반. 0.48이 된다. 오케이? 평균 속도. 또는 0에서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재보니까 0.048m야. 그래서 평균 속도 0.48이야. 오케이? 0.48이야.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다. 계산한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평균 속도가 0.48. 0.48. 자, 그러면 평균 속도니까 얘는 0초의 속도야, 0.1초의 속도야? 0.48의 속도는 0초의 속도야, 0.1초의 속도야? 0.05. 0.05. 얘의 중간에서의 속도야. 0.05초. 자, 그럼 얘는 몇 초의 속도야? 0.15초의 속도야. 얘는 몇 초의 속도야? 0.25초일 때의 속도야.
적으세요. 평균 속도라서 그래요. 평균 속도.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 평균 값이에요. 자, 그래요.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 자, 그러면 속도잖아. 0.05초의 속도. 자, 가속도 어떻게 그래? 가속도.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지? 오케이? 가속도를 구해보는 거야. 0.05에서 0.15요. 몇 초 걸렸어? 0.1초 걸렸지? 0.1초 걸렸어. 0.1초. 자, 델타 V가 뭐야? 속도의 변화량이야. 변화량 어떻게 구해? 나중값에서 저음값 빼면 돼. 자, 델타가 뭐야? 델타, 델타 이렇게 생겼어. 삼각형. 얘가 델타야. 얘 아니고 얘 델타. 델타. 자, 변화량이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돼.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게 델타야. 이게 델타야. 오케이? 자, 그래서 델타 V 그러면 나중속도. 나중속도 얼마지? 1.46. 빼기 처음속도 얼마야? 0.48. 하면 얼마 나와? 1.46 빼기 0.48이 얼마야? 0.98. 그치? 0.98. 0.98. 야, 0.98을 0.1로 나누면 얼마야? 9.8이구만. 가속도가 9.8이 나오네. 신기하네. 빨리 적으라고.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적어! 자, 평균 속도라는 개념. 그죠? 가속도. 이 데이터에서 가속도 어떻게 구하냐? 얘만 적으면 돼. 얘가 다야. 나머지 그냥 똑같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자, 얘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평균값은 뭐다? 평균값은 0초의 속도도 아니고 0.1초의 속도도 아니고 중앙의 속도다. 그죠? 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일정한데 여기와 여기의 평균값은 여기다 이거지. 요 지점도 아니고 요 지점도 아니고 여기가 평균값이다.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눈빛에 자신감이 없는데 괜찮아요. 한 100번은 얘기할 거니까 100번 중에 한 번은 이해하겠지. 그지? 빨리 이해하세요. 빨리. 최대한 빨리 열심히. 모르는 거 있으면 델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물어보세요. 델타 뭔지. 그쵸? 알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 물어보세요. 넣어서? 적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여기 필기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이 쓸데없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걸 설명해? 시험에 나니까 설명하는 거야. 그지? 두 번째, 시험에 나면 애들 다 틀려요. 이 내용. 평균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 그럼 다 틀려요, 애들. 우리는 맞추자고. 그죠? 애들 다 틀릴 때 우리만 맞추자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런 식이다. 자, 그럼 이제 수평 방향. 자, 수평 방향 운동하는 B. 자, 수평, 포물선 운동에 대한 얘기죠. 자, 연직 방향은 뭐랑 똑같다?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다. 자, 얘는 분석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그죠? 자유낙하 운동이랑 얘가 포물선 운동했을 때 연직 방향 운동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지. 숫자가 다 똑같죠? 차이가 없습니다. 자, 뭐만 보면 돼요? 수평 방향 운동만 보면 돼요. 그죠? 자,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 한다고?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방향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고개만 까딱하지 마. 따라서 해. 등속 직선 운동. 그렇지. 말로 나와야 된다고. 그죠? 말로 나와야지 이제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의 식이 뭐지? 등속 직선 운동 식 뭐야? S는 VT.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된다. S는 VT. 왜 등속 직선 운동해? 알짜임이요. 왜 빨리 대답해. 알짜임이 0이라서 그지? 대답을 왜 빨리 오케이. 자, 팔만학원은 그쵸. 폭력이 없는 학원이고. 자, 여학생은 안 때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학생은 때립니다. 잘 못하면 때려요. 그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원래 남자들은 조금 쳐맞아야지 이제 그쵸? 정신 차리고 잘합니다. 여학생들은 안 쳐맞아도 잘하는데. 자, 비법 특강. 비법 특강은 뭐야? 자, 중학교 때부터 완자책을 사면 비법 특강이라는 게 꼭 나와. 비법 특강은 뭐다? 시험에 나오는 오케이. 맞죠? 시험에 나오는데 꼭 알아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 그죠? 100% 시험에 나오는 거. 100% 시험 개념. 근데 특강. 쉽지 않다 이 얘기죠. 쉽지 않다. 자, 보자.
자, 이동거리와 변이. 자,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자, 완자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리량의 종류가 뭐가 있다? 자, 물리에서 나오는 어떤 물리량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벡터량이라고 한다. 벡터량. 자,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한다. 벡터량.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스칼라량이라고 한다. 스칼라량. 스칼라량. 자, 얘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런 단어 본 적이 없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벡터량.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변위, 속도, 힘, 가속도, 전류 이런 것들 다 방향이 있죠. 자, 크기만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질량, 에너지, 시간, 이동거리. 자, 이런 것들은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 자, 벡터량과 스칼라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계산 방법이 달라요. 자, 그래서 물리라는 교과 과목, 앞에 뭐 1학년이든 2학년, 3학년이든 대학교든 제일 첫 장에 저게 나와요. 물리량의 종류는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있어. 그러면서 시작해요. 오케이? 자, 이동거리. 자, 정의. 이동거리의 정의는 뭐야?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 자, 이동 경로의 합이야. 자,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뭐 A라는 경로를 따라 갔어. A 경로가 100m야. 자, B는 얘가 바로 갔어. 직선으로 갔어. B라는 애는 바로 갔어. 얘가 이제 50m야. 50m야. 자, 오케이. 자, 얘가 이제 10초 걸렸다고 해. 10초 걸렸어요. 10초. 100m를 10초에 뛰었어요. 개빠르네. 자, 오케이. 10초 걸렸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 자,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자, 속력은 스칼라량이야.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자,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00이니까 10m/s야. 오케이. 10m/s. 자, 그러면 A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얘는 시간분의 변이야. 시간분의 변이야. 왜냐하면 속도라는 건 방향까지 포함되는 거야. 속도. 자, 시간분의 변이야. 변이는 말 그대로 직선거리와 방향. 자,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가 변할 때 어떤 경로를 타고 갔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위치의 변화만 따지면 돼. 자, 요 위치에서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량 얼마야? 50m야. 직선거리, 그지? 자,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10분의 50이에요. 자, 그럼 얘는 5m/s입니다. 값이 다르죠? 달라요. 오케이? 이동거리와 변이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개념도 달라요. 방향을 포함해야 돼요. 방향. 자, 얘는 크기만 나타냈어요. 방향은 뭐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요. 자, 얘가 이동거리. 요 경로가 이동거리. 직선거리는 변이에요. 변이. 자, 원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자, 원 경로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았어요. 자, 이동거리 얼마예요? 2πr. 그죠? 2πr이에요. 자, 변이 얼마예요? 0이죠. 제자리로 왔으니까. 위치의 변화가 없죠. 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 자, 직선 경로를 따라 방향 바뀔 때, 자, 5m 갔다가 3m 되돌아왔어요. 이동거리 얼마예요? 8m 이동거리. 자, 변이 얼마예요? 2m라고 해야 돼요. 2m.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하게는 2m 오른쪽 방향까지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2m. 자, 얘가 변이의 크기예요. 위치의 변화량. 처음과 나중만 따지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Q1번. 자, 개념을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기본 문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체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자, 동이에요. 동쪽. 8m 이동했대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6m 이동했대요. 자, 이동거리 얼마예요? 14m. 14m. 자, 변이의 크기 얼마예요? 왼쪽으로 해야 오른쪽이죠. 근데 크기니까 방향 얘기 안 해도 돼. 크기라고 하면 이제 그냥 크기만 얘기하면 돼요. 2m. 2m요.
변이 물어보면 오른쪽으로 2m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물리를 공부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엄밀하게, 정밀하게 잘 따지려고 노력하는 거.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됐다. 자, 2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낸 것이다. 자,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1초당 얼마나 가냐? 속도는 물체의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낸다. 자, 방향도 함께 나타낸다. 벡터량이다. 단위 시간당 변이로 간다. 자, 요거 외워야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에요. 얘는 스칼라량이고 얘는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값이 달라요. 오케이? 자, 스칼라량이고 벡터량이에요. 값이 달라요. 물체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200m. 자, 볼게요. 자, 직선상에서 동으로 200m를 갔어요. 200m 동쪽으로. 자, 그 다음에 서쪽으로 80m를 이동했어요. 서쪽으로 80m를 이동했어요. 자, 80m를 이동했어요. 자,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40초예요. 40초. 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해보세요. 평균 평균 속력은 7m 7m/s. 평균 속도는 도는 5m/s. 자, 평균 속도는 자, 걸린 시간분의 변입니다. 그죠? 변이. 자, 시간이 몇 초였죠? 40초였어요. 변이 위치 변화는 얼마야? 200에서 80 빼면 되잖아. 120이죠. 120. 그러면은 3m/s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자, 크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크기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가속도. 가속도가 뭐야? 초당 속도 변화량이야. 자, 가속도가 뭐야? 초당 속도 변화량이야. 자꾸 안 써져. 자, 초당 속도 변화량이야. 자, 초당 속도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수학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자,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이렇게 쓴다. 그죠? 자, 요 문장을 요렇게 수학적으로 변형하는 거야.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자, 속도가 빨라질 때 운동 방향으로 가속하면 속도가 빨라져.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에 가속하면 속도가 느려져. 자,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야. 델타 들어가면 그죠?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야. 자, 그래서 Q3번. 자, 표는 자, 직선상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1초 간격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장난감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구해보세요. 이건가? 되세요? 이거요. 되세요? 했냐고. 됐어요? 단위 똑바로 서기 단위. 단위 잘 써야 돼요. 단위 잘 맞춰야 돼요. 답이 다 달라. 답이 똑같은 답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신기하네. 자, 그러니까 센티미터를 미터 다 환산, 단위 환산은 기본이에요. 물리에서 기본으로 단위 환산은 다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0에서 1초 구간 이동거리 10cm. 자, 구간의 평균 속도 10cm. 자, 얘는 0초의 속도야, 1초의 속도야? 예. 0.5. 그렇지. 0.5. 아까 얘기했잖아. 0.5초의 속도야.
자, 얘는 몇 초의 속도야? 1.5초의 속도야. 1.5초. 1.5초. 자, 얘는 2.5초의 속도야. 그쵸? 3개만 할게. 3개만. 2.5초일 때 속도야. 자,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잖아. 그지? 기본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의 변화는 이거 뭐야? 델타 V를 나타낸 거야. 그죠? 델타 V를 나타낸 거야. 근데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의 정의는 뭐다? 초당 속도의 변화량. 자, 얘 걸린 시간을 여기에 넣으면 돼.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잖아. 1 넣으면 되지. 1 분에. 그죠? 속도 변화량. 자, 30이고 10이야. 자, 그러면 얘가 30 빼기 10이야. 근데 이걸 여기서 알려줬다네, 이미. 20이라고. 20.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물리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안 써. 미터 단위로 환산해야 돼. 자, 1미터는 몇 센치야? 100cm죠. 맞아요? 1미터는 100cm야. 자, 그러면 20cm는 몇 미터라고 해야 돼? 0.2미터라고 해야 돼. 그렇지. 0.2미터라고 해야 돼. 자, 그러면 1분의 0.2 하면 얼마야? 1분의 0.2 하면 0.2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라고 해야 돼. 그죠? 자, 그러므로 가속도는 0.2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라고 해야 돼. 자, 단위 환산은 물리에서 기본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는 1초 뒤에 0.2m per 세컨드, 3초 뒤에 0.3m per 세컨드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되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비법 특강. 자, 뭐가 나온다? 운동 그래프가 문제로 나와서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그죠? 운동 그래프. 물리는 풀어라 뿐만 아니라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해석해 봐라. 자,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좌표를 먼저 봐야죠.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이거를 나중에 ST 그래프라고 할 겁니다. 그냥 ST 그래프.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니까 얘는 당연히 속도예요. 그죠?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예요? 등속 운동 그래프야. 등속 운동 그래프야. 알짜 힘이 0인 상태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의 속도가 일정하죠. 그죠? 자, 밑넓이가 뭐야? 이동 거리야. S. 그렇죠? S. S는 V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등속 운동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의 가속도는 얼마야? 0이야. 왜? 등속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0인 거지. 오케이? 자, 얘가 등속 그래프야. 수평 방향을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속도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해야죠. 기울기가 속도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두 번째. 자, 이게 문제죠. 등가속도 그래프. 수평 방향에 던진 물체, 연직 방향과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중력만 받는 운동이 자연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방금? 속도라고. 속도야. 자, 속도인데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는 뭐야? 접선. 특정 시간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도야. 자, 이거 순간 속도. 자, 이 기울기는 순간 속도야.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라고 설명해? 시간이 지나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알겠어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야. 왜냐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예요? 이동 거리야. 자, 이동 거리가 뭐야? S는 시간, 걸린 시간. 자, 얘가 뭐야? 등가속도 운동에. 자, V는 AT야. AT. 자, 그래서 S는 요 밑넓이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T의 제곱이야. 자, 이동 거리와 시간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얘가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가 T의 제곱이라서. 자, 뭐 수학을 좀 하면은 이해가 가겠지만 수학을 못하면 이해가 안 가겠죠. 자,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이해될 때까지 연습을 하면 돼요. 그죠? 이해될 때까지 연습을 하면 돼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야. 가속도가 일정하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뭐게? 자, 얘가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왜? 가속도의 정의가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를 의미합니다. 라는 게 선생님은 당연하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생소하죠. 저게 뭔 소리야. 그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적어보고 그려보고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물리 실력이 늘기 어려워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자, 수평방에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과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중력만 받아 운동하므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면 등속도 운동. 그래프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 안 그려지지 아직. 자, 그래프 찾는 문제 나오죠. 여러 가지 운동 그래프다. 자, 따져볼게요. 자, 기억 뭐야?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일정해. 자, 이거 뭐야? 등속 그래프야? 등가속 그래프야? 등속. 등속이야. 등속. 자, 기울기가 속력이에요. 자, 이렇게 띵띵 하면 얘가 슬로우를 의미합니다. 슬로우. 기울기를 의미해요. 오케이.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얘가 이차함수야. 자, 이거 뭐야? 등가속이야. 등가속. 등가속. 자, 그리고 S는 뭐야? T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이차함수.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야. 자, 얘는 등가속 운동이에요. 자, 속도가 일정하죠? 등속 운동이에요. 자, 가속도가 일정하죠? 등가속 운동이에요. 자, 보자마자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찾아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라고?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변화량. 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예요? S예요. S는 VT니까. 자, 등가속 운동에서 밑넓이는 뭐예요? S예요.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집중하라고. 집중해. 집중해. 자, 그래서 등속, 등가속 다 찾았죠.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의 의미 다 적고 정리하시고 자, 쉬었다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추가적인 내용 잠시 쉴게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열심히 적어 놓으세요. 열심히.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자, 이제 지금 배우는 포물선 운동이 포물선 운동. 자, 포물선 운동을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운동을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지표면 근처. 자, 지표면 근처. 자, 지표면 근처에서는 지표면이 직선이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자유낙하를 하든 자, 요렇게 포물선 운동하든 요렇게 포물선 운동하든 요렇게 포물선 운동하든 자,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다? 같다는 거야. 이걸 확장하면 뭐가 돼? 지표면 근처가 아니라면 뭐야? 지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지표면 근처가 아니면 지구는 직선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자, 그럴 때는 자, 여기서 요렇게 던질 때와 여기서 요렇게 던질 때와 여기서 요렇게 던지면 더 이상 뭐다? 자, 낙하는 하지만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아. 그럼 뭘 할까? 원운동을 한다는 거야. 원운동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 얘기야. 지표면 근처에서는 동시 낙하인데 두 번째, 지표면 근처가 아니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더 멀리 던지면 뭐야?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지표면이 직선이 아니라서 그래. 그지? 그러니까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얘기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달리하여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던져도 지표면 근처의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하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 달라진다. 이거죠. 속력에 따라 수평 방향에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다. 연직 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해서 가속도도 똑같다. 같은 높이에 동시에 자유낙하 운동하면 수평면에 동시도달. 그죠? 동시입니다. 자, 뉴턴의 사고 실험. 그런데 뉴턴은 지표면 근처가 아니라 지표를 좀 크게 보자 이거죠. 뉴턴은 달이 자, 나머지 다 땅에 떨어지는데 달은 왜 땅에 안 떨어져? 이런 거죠. 그죠?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갖고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데 왜 달은 안 만나? 왜 안 만나?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죠. 뉴턴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원운동을 하는 까닭을 수평 방향을 던진 물체의 운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자, 포탄을 쏘면, 자, 지표가 이렇게 둥글면, 자, 얘가 멀리 쏘면 더 이제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점점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얘와 얘의 각도가 똑같으면 영원히 바닥에 도달하지 않고 만날 것이다. 그게 바로 달의 원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달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뀐다.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운동한다.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 자, 볼게요. 달이 있어요. 자, 달이 움직이는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자, 이 접선 방향으로 원운동하다가 중력이 갑자기 사라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자, 이렇게 하다가 중력이 사라진다. 그럼 달은 어떻게 움직여요? 나가지 않을까요? 자, 해볼게요. 자, 1번, 2번, 얘 1번, 얘 2번, 얘가 3번. 자, 1번처럼 돼요, 2번처럼 돼요, 3번처럼 돼요. 3번. 자, 요거 물리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중력이 사라지면 작용하는 힘이 없잖아. 그럼 무슨 운동해야 돼? 등속 직선. 등속 직선 운동해야지. 이렇게 운동해야지. 등속 직선 운동.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에요. 물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휘어져? 휘어지는 건 뭐야?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야. 힘이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인공위성이 이렇게 원운동 하다가 자,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접선 방향이야. 중력이 사라지면 접선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원운동 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돼? 원심력. 반대로 얘기했죠. 원심력이 반대,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자,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에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빠르게는 안 변하고 방향만 계속 변해요. 방향만 계속 변하는 운동이 원운동이에요. 방향만 계속 변하는 운동이 원운동이에요. 오케이. 구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운동이에요. 구심력이 없으면 무슨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직선 운동해야 돼. 오케이. 직선 운동해야 됩니다. 다음. 자, 여기 계속 나오네요. 또 나오네요. 그죠? 원운동은 물체가 원을 그리는 운동이다. 물체에 연결된 여기서는 뭐가? 줄이 구심력, 원의 중심 방향에 힘을 작용해서 자,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원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다. 물체의 작용의 힘은 원의 중심 방향, 뭐라고? 구심력이라고 한다고. 원의 중심 방향, 구심력. 자, 작용하는 힘이 원의 중심 방향이면 가속도도 원의 중심 방향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구심 가속도라고 합니다. 구심 가속도. 원의 중심 방향에 가속 운동한다. 구심 가속도. 자, 줄을 놓는 순간 물체는 뭐다? 운동 방향 뭐야? 접선 방향으로 직선 운동해요. 접선 방향으로 직선 운동합니다. 접선 방향으로.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력이 없다면, 그죠? 중력이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요거 물리 시험에 났는데 다 틀렸어요. 어떻게 다 틀릴 수가 있지? 그죠? 정말 기본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다. 다음. 자, 핵심 체크. 자, 기본적인 거 다 할게요. 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요? 중력. 자, 중력이라고 해도 되고 만유인력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하죠.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자, 공기저항 없이 물체의 중력만 받으면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자유낙하 운동. 자,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빨라집니다. 자, 수평방에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에 작용하는 중력과 가속도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중심 방향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물체 사이 거리가 멀면 중력의 크기가 작다. 맞아요? 거리가 멀면이요? 멀면. 맞지 않나요? 맞아. 자석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 가까우면 강하고 멀면 약해져. 자,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작습니다. 맞아요. 물체 사이 거리 볼수록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작용하지 않는다. 무조건 작용해요.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무조건 작용해요. 지표면 근처에 놓인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맞아요? 자, 디귿을 뭐라고 해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반작용. 자, 이렇게 뉴턴 3법칙을 그냥 갑자기 물어봅니다. 자,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로. 작용 반작용. 자,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사과도 지구를 당깁니다.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오케이. 자, 2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일정해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 가속도 G가 9.8로 일정해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짧다. 맞아요? 아니에요. 질량과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질량과 무관하게 다 9.8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 9.8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3번.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방에 던진 물체 B의 운동을 비교한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 힘 어때요? 자유와 낙하하는 물체의 힘인 뭐가 있어요? 중력. 중력. 자, 중력이 어떻게 작용해? 일정하게 작용하죠. 자,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해요. 자, 속도.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일정하게 증가하죠. 등가속도 운동. 자, 수평방향. 없음 일정에는 등속 직선 운동. 자, 수평을 던진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면 연직 방향으로 중력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 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됐습니까? 예. 4번. 그림은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같은 높이의 동시 수평방에 던진 물체 B를 시각하게 나타낸 것이다. 바닥에 A가 B보다 먼저 도달한다. 맞아요? 아니죠. 동시 도달. 자, 지표면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놓으면 동시 도달이야. 지표면을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놓으면 동시 도달 아니야.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요. 오케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방향의 속력은 A와 B가 같아요. 자, 물체의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와 B가 같아요.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5번. 그림은 지표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물체 A, B, C를 수평방향에 발사했을 때 운동 경로이다. 자, 발사 속력이 가장 큰 게 누구야? C죠. 쉽네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달의 가속도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 맞아? 구심 가속도라고 했지. 지구가 달을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달이 지구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보다 맞아 틀려? 무조건 아니야. 작용 반작용이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A가 B를, B가 A를, 그러면 무조건 크기가 똑같아야 돼. A가 B를, B가 A를, 그럼 무조건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해야 돼. 이거는 법칙이야.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지구와 달 사이의 자극은 중력이다. 그렇죠? 중력 때문에 원운동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만점 문제. 자, 여러분들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나요? 풀어. 한번 도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자, 실력 업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자, 1, 2, 3, 4번 시작. 실력 업 문제.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10분 줄게요. 10분. 이것도 아이스크림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맞추지 못할 것 같고. 보통 어디 갔냐? 어디였냐? 자, 틀려도 되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풀어보려고. 자, 상황 판단. 상황이 뭐지? 여기 어떤 식을 도입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요 생각을 계속 하세요. 이 상황이 뭐지? 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물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자, 보세요. 열심히.
없네. 소리가 없네. 소리가 없네. 날이 의심해. 왜? 왜 그런 표정을? 왜 그런 표정을 쳐다봐? 생각이 많아졌어. 되게 많아서. 다 했어? 지금 저랑 답 똑같아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요.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얼마나 깊이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다 중요합니다. 깊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의 깊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의 시스템이 완성되면 선생님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종강합니다 이러면 완성됐는지 아세요? 그놈이 달라붙어요. 저도 달라붙지 마세요. 투자하겠습니다. 다 적고 이제 숨어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뭐 한 번씩 다 읽어봤죠? 자, 여러분들 이제 뭐 계속 해보면 결국 알게 돼요. 뭐냐면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상황 판단.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지표면을 이렇게 직선으로 놨느냐, 지표면을 이렇게 둥글게 놨느냐. 자,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려면 이제 문제의 상황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 상황에 맞는 규칙, 법칙이죠. 이 상황에 맞는 규칙을 아느냐야. 이론, 그쵸? 이 상황에 맞는 이론과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쵸? 이게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뭐예요? 세 번째는 수학이에요. 수학. 연립방정식을 풀든가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요거. 자, 요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상황. 자, 상황. 자, 그림은 PQ를, 자,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잖아. PQ를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넣었을 때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P가 Q보다 크다. 뭐 이런 다른 어떤 상황을 주어지면 그림에 표시를 하세요. 얘는 큰 질량, 얘는 작은 질량.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해되는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중력만 작용한다. Q는 니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Q. 그래요. 니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아, 뭔 소리야. 자, 가만히 놨죠. 가만히 놨어.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그치?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지구 중심으로 가야지. 기역으로 가야지. 기역. 그쵸? 이게 뭔 소리인가 했네. 가만히 놓으면 얘한테 작용하는 건 이쪽 방향의 중력, 얘한테 작용하는 건 이쪽 방향의 중력이 있죠.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Q보다 큽니다. 왜? 질량이 더 크니까. mg가 더 크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P와 Q가 같다. 자, 자연낙하 운동하면 같은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다. 자, 그럼 뭐예요? 4번. 맞나요? 오케이. 2번.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자, 얘는 자연낙하, 얘는 포물선. 오케이. 자, 옳은 것을 모르시오. 자, 수평 방향의 속력과 P에서 B, 자, P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안 변하죠. V.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 그랬어요. 둘 다 V. 그렇죠? 자, 수평 방향의 속력과 연직 방향의 속력 같고 라는 상황이 들어있으면 여기다 그리면 돼요. 자,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그럼 얘가 V면 얘도 V겠죠. 그죠? 자, 2배다. 그럼 얘는 2V겠죠. 2V일 겁니다. 오케이. 2V. 자, A를 가만히 넣는 순간부터 A가 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T초이다. T초. 자, A와 B의 작용은 중력의 방향이 같다. 같죠? 그쵸? 지구 중심 방향. 연직 방향. 같습니다.
자, Q에서 A의 속력. 자, Q에서 A의 속력 2V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속력이 2배라고 했는데 얘와 얘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B가 Q에 도달했을 때 출발 지점으로부터 수평 방향에 이동한 거리는 VT다. 그렇죠. 수평 방향은 뭐야? 등속운동. 등속운동의 이동 거리는 S는 VT. 됐잖아. 오케이. 5번. 5번. 자, 다음 3번을 해볼게요. 3번.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B를 수평 방향으로 VA, VB 방향으로 동시에 던졌대. 같은 시간에 던졌대. 그럼 여기 낙하하는 것도 동시겠죠. 동시. 수평면 점 P의 동시 도달. 그죠? 동시에 만나야 돼요. 자, AB를 수평 방향에 던진 순간부터 P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에 이동한 거리는 D고 ED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동 거리가 2배다? 시간 똑같잖아. 그러면 속력이 2배. 자, B의 속력은 A의 속력의 2배라는 거죠.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야지 2배 가겠죠.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가속도는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 9.8로 똑같습니다.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은 질량이 얼마든 어느 방향으로 던졌든 가속도의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요. 자, A와 B는 1대2다. 그렇죠. 1대2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A와 B 같다. 자, A와 B가 질량이 같아요? 아니요. 질량 얘기 어디 있어요? 저기 아래 세 번째 줄. 질량 A가 B보다 크다. 오케이. A가 B보다 크네요. 그럼 A가 더 커야죠. A가 더 커야 돼요. 그럼 니은만 맞죠? 니은 맞습니다. 자, A가 더 커야 돼요. 4번. 자, 그림은 지표면 근처의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대포알 ABC를 동시에 수평으로 쐈을 때, 뉴턴의 사고 실험에 대한 얘기네. 자, 뉴턴의 사고 실험. 자, 얘는 뺑글뺑글 돌다가 이렇게 A와 B는 바닥에 도달하지만 C는 원운동한다. 얘에 대한 얘기죠. 대포알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가속도는 무조건 9.8이에요. 자, 지구 중심 방향 9.8이 안 변해. 이건 안 변해. 자, A는 B보다 먼저 도달한다. 맞아요. 구형으로 그렸을 때는 A가 먼저 도달해. 그렇죠? 구형으로 그렸을 때는. 자, 다음. 공전하는 동안 C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맞아요? C의 가속도는 어디예요? 원의 중심 방향이죠. 자, 운동 방향은 어디예요? 접선 방향이죠. 수직입니다. 틀렸죠? 대포알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그렇죠? 가속도 같아요. A는 B보다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A는 B보다 먼저 도달하죠. 가속도의 방향과 공전하는 동안 C의 가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같다. 틀렸죠? 답이 없네요. 네,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니은. 니은이 뭐라고 해요? A와 B는 동시 도달이에요? 아니요. A는 B보다. 아니, 아예 바뀌었는데, 니은. 니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포알을 발사하는 순간 대포알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똑같잖아. 그죠? 중력이 같다. 자, 틀렸네요. 그죠? 그럼 1번. 자, 그래요. 자, 예전판에는 문제가 틀리게 나왔어요. 그죠? 예전판. 예전판이었는데 어때요? 예전판이에요? 그럼 문제 지우세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맞은 걸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항상 뭘 하라고? 비판적 사고를 하세요. 비판적 사고. 그죠? 내 논리가 맞으면 내가 맞아요. 그죠? 내 논리가 맞으면 내가 맞아요. 자, 문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AI가 항상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는 경우도 많아요. AI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라고 했지만 다른 걸 제시하면 이것도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AI라고 무조건 제일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분야에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수고했고. 자, 요런 식으로 일단 문제 풀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도 최대한 열심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그렇죠? 체크해오세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체크해오세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만 체크해오세요. 자, 풀어줄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물리 첫 번째 챕터. 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남아있습니다.